자, 이제 2025년 연말이 되면서 좀 각 매체들에서 2025년을 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MLS 공식이라든지 혹은 팀 개별적으로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어떤 결산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예, MLS 관련된 것만인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춘추제기 때문에 2025년 시즌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 MLS는 어떤 식으로 결산을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트랜스퍼 마케트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올해 선수로 수상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국내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 팬들이 투표를 한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거기다 이제 트랜스퍼 마케트가 원래 그 빌트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독일 언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손흥민, 리오넬 메시 제치고 MLS 트랜스퍼 마케트 선정 올해의 선수 수상인 건데요. 예, 일단 뭐 득표율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49.32%. 이거는 그냥 5할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메시가 38.13%. 거의 11%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뭐 그것도 예. 그건데 이 얘기는 손흥민과 메시가 90% 가까이 그렇죠. 예, 둘이 예. 이제 독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밀러도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예, 하지만은 예. 어쨌건 간에 글로벌적인 인기도에서는 메시와 손흥민한테 밀러는 좀 밀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시즌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올해의 선수는 메시가 되는 게 맞잖아요. 기록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뭐 MLS 역대 최초 2시즌 연속 MVP를 수상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MVP 수상할 때도 독보적인 득표율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워낙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임팩트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메시 같은 경우는 이미 좀 2023년 여름부터 있었으니까 네. 약간 좀 식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MLS에 가세하면서 또 다른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투표에서는 새로운 그 선수에 대한 그런 신선함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손흥민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압도적인 기록을 냈던 메시를 제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됐다는 건 인기 면에서도 메시에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이제 인스타 팔로워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네. 메시가 진짜 인기가 호날두 다음으로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맞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도 그에 준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메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42경기 38골 25도움. 말도 안 되죠. 예. 엄청난 스탯을 올리면서 또 이제 팀의 구단 역사상 첫 MLS 컵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손흥민 선수 역시도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인기를 구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존 소린턴 LAFC 단장이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해당 기간만 놓고 보면은 메시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뭐 르브론 제임스라던가 네. 오탄이라던가 북미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다 합쳐도 손흥민이 그 시기는 가장 유니폼 판매량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그때 2위가 메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손민 메시는 그냥 스포츠를 막론하고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손민 선수가 단순히 이제 뭐 유니폼 판매하던가 뭐 인기만 구가한 게 아니라 실력도 보여줬죠. 네. 예, 일단 뭐 손민 선수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LAFC에서 13경기 출전해가지고 12골 4도움. 그러면 손민 선수도 경기당 한 골에 준하는 골과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화이트캡스전에서 그가 챔피언스컵 서브 컨퍼런스 준결승전이었죠. 네. 그때 예, 결정적인 진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 승부차기가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예. 그래도 거기까지 끌고 간 게 손흥민이니까. 네. 예.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져서 밴쿠버 화이트캡스 구단 역대 최다 관중, 홍관중이 온 거죠. 예. 예. 진짜 빠르게 매진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10,000원 관중을 채운 거는 이제 베컴과 메시도 있었다라고 하지만요. 손민 선수의 그 LAFC와의 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그 둘을 넘어선 역대 최다 관중 숫자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트랜스퍼 마켓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비록 LAFC는 밴쿠버전에서 패했지만은 손흥민이 스쿼드에 있는 한 LAFC는 다음 시즌 MLS컵 우승 후보로 꼽힐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손흥민이 다시 한번 MLS 트랜스퍼 마켓 올해의 선수 투표를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네, 이제 풀시즌을 치르게 되는 손흥민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프들도 올려준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손흥민 메시의 뭐 기본 프로필 비교랑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공식 대회 기록들을 올린 겁니다. MLS 결산뿐만이 아니라 이 트랜스퍼 마켓가 2025년을 결산을 내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2025년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들, 이런 것들로 좀 제목을 잡아서 이 팬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트랜스퍼 마켓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 네. 이제 뭐 기사들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막 했거든요. 구글링을 했는데 트랜스퍼 마켓 템플릿인데 트랜스퍼 마켓에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 근데 열심히 찾다 보니까 트랜스퍼 마켓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트랜스퍼 마켓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뭐 공식 기사화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마 연말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올린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게 재밌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25년 축구의 기적, 여기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끼어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는 뭐 순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네. 퀴라서의 월드컵 첫 본선 진출. 그리고 그 밑에 인구 15만 명. 예. 딱 박아놓은 거죠. 가장 작은 인구의 이제 첫 본선 진출 국가가 된 거죠. 정말 축하할 일이죠. 예. 사실 퀴라소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죠. 퀴라소 같은 경우는 원래 네덜란드 영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볼로냐가 이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했는데, 네. 이게 1974년 이후, 거의 50년이 넘는. 그렇죠. 예. 51년 만에 우승이었던 거였죠.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적은 이제 뉴캐슬의 EFL컵 우승. 예. 리그컵 우승인 건데, 이 역시 뉴캐슬이 1969년 이후 정말 오랜만에 50년이 훌쩍 넘어서 우승을 차지를 한 거였고요. 저 트로피가 또 내한할 때 갖고 왔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망의 손흥민 선수가 뽑힌 거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개인의 최초의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전에도 뭐 손흥민 선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트로피가 하나가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 선수면은 우승을 자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못 했었으니까. 이 MLS에서 비견되는 선수들 뭐 메시나 밀러 트로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어쨌든 2025년에 유로파리그를 따낸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림스비, 바로 이제 그 4부 리그 팀인데 맨유 상대로 리그컵에서 승리를 거둔 거. 이 맨유 입장에선 재앙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승과 상관없이 그냥 한 경기로 뽑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언. 이건 전 근데 왜 미라클로 뽑힌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미라클 뽑힐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할만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연승이 좀 이어진 거는 대단한 거니까. 아무튼 뭐 16연승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네덜란드 리그의 고에드 이글스. 이 팀이 이제 1933년 이래로 첫 우승 트로피 더치컵, 그러니까 네덜란드 FA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에드 이글스 감독이 볼프스부르크 왔다가 망했죠. 근데 이 팀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우승이 없었다가 여기서 어쨌든 우승했다는 건 기적으로 좀 꼽힐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더 대단한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 창단 첫 우승 FA컵. 그래서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 구단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어쨌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트로피가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MLS에서 네. 이건 구단 이제 그 MLS 공식에서 SNS에서 올린 건데요. 예, 올해 잊지 못할 한 해의 최고의 사진들 해가지고 4장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사진 4장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이제 윌프리드 자가 샬럿 소속인데, 이거 그 샬럿이 항상 하는 거예요. 경기 끝나고 맨 오브 더 매치 선수가 이제 저렇게 왕관 쓰고 왕자에 앉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메시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한 거예요. 1라운드 때 2도움을 기록을 올렸었고요. 네. 개막전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2경기는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라운드에서 첫 골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기록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예, 9장 골키퍼 넘기는 센스 있는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손민 선수의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골이었죠. 예,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었는데, 손민 선수가 그 중에 이제 한 골을 마지막 해트트릭 했을 때는 부안가랑 같이 이거 구르기. 예, 구르기 했던 거였고, 예. 이게 아마 2번째 골로 기억해요. 예, 2번째 골을 넣고서는 예, 이 장면이 이제 올해의 장면 중에 하나. 근데 그냥 잘 나왔어요. 예, 이건 뭔가 아마 잘 나와서 셀레브레이션들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만 단독으로 나와서 그런 걸 거고. 네. 여기에 함의는 손흥민이 왔다라는 건 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신시내티랑 콜럼버스 크루의 헤리즈 리얼 플레이오프 1라운드. 네. 3판 2선승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리즈 스코어 1대1에서 마지막 이제 최종전에서 여기서 이제 그 브레넌이 86분에 골을 넣고, 그 전에도 이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었거든요. 2대1 승리 견인한 다음에 경기 끝나고 나서 신시내티는 검 뽑는 게 거의 의식과도 같으니까 네. 검을 들고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봤을 때 2025년에 참 멋있는 사건들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MLS 공식에서 2025년 가장 큰 스토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10가지의 좀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순위랑 상관없이 그냥 순서대로 뽑은 거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새로운 확장팀 샌디에고. 그러니까 드레이어는 이제 샌디에고의 에이스고, 드레이어와 샌디에고의 완벽한 MLS 착지인 거죠. 확장팀 역대. 그러니까 확장팀이라는 거는 새로 MLS에 들어온 신생팀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MLS 확장팀 역대 최다 승점 63점, 그리고 최다승 19승을 기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이크쇼어에서 되살아난 파이어. 그래서 여기 파이어는 바로 이제 시카고 파이어 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시카고 파이어가 과거 명문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부진한 시기를 보냈다가 8년 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가지고 그래서 부활했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세 번째, 오베드, 시애틀이 트로피 도전을 이끌다. 이거는 이제 시애틀의 에이스, 여기 이제 이 선수인 거거든요. 예, 그 오베드가 인터 마이애미와의 그 리그스컵 결승전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3대0 대승과 함께 우승을 견인한 거. 그렇죠. 그 얘기인 거고, 네 번째, 카넬, 필라델피아의 재건을 이끌다. 이게 그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은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네. 새 감독인 카넬 밑에서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우승, 전체 동서부 다 합쳐서 정규 시즌은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했죠. 서포터스 실드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카넬이 올해의 감독도 수상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재건을 이끌다라고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J 볼, 이게 그 BJ 켈런이라고 내슈빌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이제 줄여서 뭐 포치볼 무슨 볼 그렇죠. 뭐 이거 있잖아요. 감독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BJ 볼이라고 부르는데 내슈빌의 첫 트로피를 안기다. 그래서 내슈빌이 그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US 오픈컵 우승을 차지를 한 거고요. 네. FA컵이죠, 미국의. 그리고 이제 그 LA와 RBNY의 추락. 이거는 그 갤럭시겠죠? 예. 네, 그리고 레드불스. 네, 뉴욕 레드불스인 건데요. 사실 그 LA 갤럭시랑 뉴욕 레드불스가 2024년 MLS컵 결승 대진이었어요. 하지만은 2025년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를 한 거죠. 어허. 예. 예. 그 이제 7번째 화이트캡스 지역을 사로잡다. 그래서 물론 뭐 화이트캡스가 우승은 캐나다컵 4연패가 유일했지만은 그래도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까지 갔고,
또 이제 MLS컵도 결승까지 갔고 그리고 서부 지구도 2위하고 콩을 3개를 조금 그렇네요. 그러긴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은 어쨌건 뭐 그 구단 역대 최다 홈관중을 LAFC하고의 경기에서 이끌고 오는 등 밀러 효과를 여기도 톡톡히 보긴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8번째 포체티노 MLS에서 원석을 캐다. 원래 그 포체티노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예. 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은 예. 올해 MLS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을 중용을 하면서 뭐 우루과이전 대승을 비롯해가지고 좀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디에고 루나라던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렉스 프리먼 이번에 영플레이어상 수상한 선수죠. 그렇죠. 그 맥스 아프스텐, 콜럼버스 크루에 그리고 또 이제 맵 프리스, 뭐 미국 대표팀 골키퍼 뉴욕시티 그리고 이제 세바스티안 버터 이거는 저희도 잘 알죠. 밴쿠버 네. 선수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디에고 롤단 같은 선수들을 중용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MLS를 좀 보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름이 좀 익숙하긴 하네요. 예. 예. 9번째는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10번째 메시 초신성 폭발 바로 이제 슈퍼노바인 건데요. 예. 예, 그래서 마이애미 마침내 고비를 넘다. 그래서 메시가 마침내 MLS컵 우승을 차지했다인 겁니다. 그렇죠. MLS컵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가 네. 어쨌든 본인이 딸 수 있는 트로피들은 다 따내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번째 소개해 주시죠. 예, 뭐 그가 소니 앤 드니 LAFC 브로맨스 흥부듀오. 네. 예. 그래서 뭐 LAFC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구단 역대를 넘어서 이제 MLS 역대 최고 이적료를 수립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LAFC 수뇌부가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소니와 드니 손흥민과 이제 드니 부안가가 완벽한 호흡을 보이면서 뭐 MLS 역대 최다 연속골 기록인 18골 연속을 합작하기도 하면서 리그 예. 전체를 열광시켰다. LAFC를 넘어서 그러면서 2026년을 향한 LAFC의 전망은 여전히 MLS 최상위권으로 평가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짧게 같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듀오라는 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2025년 가장 임팩트 있었던 계약은 어떤 것인가? 예.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했던 MLS 공식 사이트였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전에 이제 MLS에서 뉴커머상을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손민 선수가 2위에 뽑히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뉴커머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뉴커머는 그냥 아예 MLS 자체에 처음 온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타 리그에서 MLS로 넘어온 선수들. 예. 반면 이제 이거는 그냥 같은 MLS 내에서 이적한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1위에 이제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뽑혔고요. 이 선수는 뭐 올해 뉴커머상을 그렇죠. 수상하기도 했고 MVP도 2위였어요. 메시에 이어서. 예, 대단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위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 겁니다. 예, 사실 그 밑에 있는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뭐 에반데르도 가장 공격 포인트가 3번째로 많았던 선수고 드레이어가 2번째, 메시가 첫 번째인 거고, 근데 메시는 신입생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올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짧은 출전 시간에도 이제 뽑힌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얘기 읽어주시죠. 네. 손흥민이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닌 겨울에 합류를 했다면 그가 이 명단에 선두에 올라 있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MLS 최고 이적료로 영입된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뒤 곧바로 리그에 안착을 했다. 정규 시즌에 9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10경기만을 뛰면서. 그리고 이 통계 사이트죠. FBref 기준 정규 시즌에서 5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 가운데 90분당 기대 득점 그리고 기대 도움을 합산한 수치에서 손흥민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그 위에 리오넬 메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니 부안가와의 호흡 역시 상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더해 MLS컵 플레이오프에서도 3골을 보탰고 밴쿠버 원정 동점을 만들어낸 환상적인 프리킥골은 시즌을 대표하는 장면이었다.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손흥민의 LAFC 데뷔 시즌은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캠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실제 뭐 MLS 공식에서도 올해 이 프리킥 골들을 뽑을 때 영상을 올렸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밴쿠버전 프리킥 골이더라고요. 워낙 이제 상황 자체도 극적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게 뽑힌 건데, 뭐 손흥민 선수가 비록 뭐 공격 포인트 자체, 그러니까 총합 자체는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뭐 드레이어라던가 이제 그 외 경쟁자들보다 적긴 하지만은 분당 이제 득점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거라던가 그리고 세부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메시랑 견줄 만한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2위에 뽑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 뭐 에반데르나 칭커나겔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드레이어에 이어서 2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MLS 공식뿐만이 아니라 LAFC 역시 이 좀 개인적인 개별적인 팀 개별적인 가장 중요했던 모먼트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역시도 좀 순위가 아닌 시간 순으로 정리한 거라는 거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AFC의 8번째 시즌은 한 시대의 끝 체론돌로 감독인 거고 또 다른 시대의 시작 손흥민 선수인 거고 그렇죠. 예, 새로운 에이스 골게터의 지속적인 지배력, 부안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이 10가지를 선정을 한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LA 스트롱 해가지고 LA의 연대와 회복 이게 그 LA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심각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LAFC만이 아닌 모든 이제 LA의 스포츠 팀들이 다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재의 피해자들이라던가 뭐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기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도 하고 예, 같이 그리고 봉사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였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쨌건 간에 미네소타하고의 홈 개막전에서 경기 막판 에보비스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그 LA 시민들한테 그래도 치유의 그런 선물을 해줬다.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도시가 어려울 때 스포츠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LA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벨라도 가족과 함께 LAFD 69번 그 소방서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 LA가 한 도시가 좀 연대가 돼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사실 왜 뽑은 건지 이해는 좀 안 가요. 왜냐면은 이러고 2차전에서 져가지고 탈락했거든요. 예, 어쨌건 간에 오르다스가 인터 마이애미를 꺾다를 뽑은 건데요. 약간 이 사진을 찍어놓고 쓰고 싶어서 이거 뽑은 것 같거든요. 어쨌건 그 LAFC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1차전에서 오르다스의 57분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이 장면을 뽑은 거고요. 아니면 혹시 MLS컵을 인터 마이애미가 우승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뽑은 거 아닐까요? 그래도 2차전에서 져가지고 탈락을 했으면은 할 말이 없긴 하잖아요. 그건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피파 클럽 월드컵. 이게 왜 뽑힌 거냐면요. 사실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는 1무 2패로 그냥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예, 하지만은 이제 그 피파 클럽 월드컵에 올라가게 된 과정 이게 중요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LAFC는 클럽 아메리카랑 이제 예선을 치렀어요. 네. 예선 끝에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된 거였는데 그 경기에서 클럽 아메리카하고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89분 정말 경기 종료 직전에 이고르 제수의 골로 부안가가 그때 도움을 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었고 이제 연장전도 이제 승부차기를 앞두고 5분 전 115분경에 지루의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클럽 월드컵 나가면 돈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걸어들이는 수익이 그걸 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선이 더 의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AFC 어쨌든 출전에 의의를 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LAFC에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바로 골 장면인 겁니다. 부안가의 골 장면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어떤 이야기는 키엘리니 소유주 그룹에 합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키엘리니가 LAFC에서 말년의 선수로도 활약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그
이제 미국 팀들은 여러 유명 인사들이 여러 명이 이제 공동 소유를 구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건데 키엘리니도 은퇴하고 3년 뒤에 이제 7월에 이제 그 이 소유주 그룹의 소수 지분을 사들여서 합류를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다양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엘리니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뭐 유명 선수 출신이 있으면은 뭐 이제 이탈리아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키엘리니의 합류까지 알아봤고 다음 소식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8월 6일 LAFC는 손흥민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링턴 단장은 이제 손흥민을 가리켜서 글로벌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임팩트는 즉각적이었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데뷔전을 치렀고 그러고 두 번째 경기에서 도움, 그 다음 경기에서는 데뷔골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데뷔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고 플레이오프 포함해가지고 13경기에서 12골 4도움 68.9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MLS 전체 2위 효율 이것도 뭐 1위는 메시인 거고요. 그러면서 LA와 LAFC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득점력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한 겁니다. 뭐 이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순위를 매기고 봤을 때는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흥부 비상하다. 그래서 투톱호흡을 맞춘 지 불과 6주 만에 손흥민과 부안가는 LAFC의 17연속골을 합작하면서 MLS 신기록을 수립을 했다. 역대 신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17골을 둘이 넣는 사이에 아무도 골을 넣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LAFC의 다른 선수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종전 기록이 16골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깬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 여기서 한 골 더 추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18골입니다. 전체 기록은. 그러면서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15경기에서 9승 4무 2패를 기록했고 이 기간 손흥민과 부안가는 25골 8도움을 합작을 했습니다. 15경기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부안가 벨라를 넘어서다. 이 LAFC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벨라를 넘어섰던 드니 부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벨라가 186경기에서 93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부안가는 144경기 만에 이제 94골을 기록하면서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된 거고요. 뭐 이후에도 부안가 선수는 계속 골을 넣으면서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 넣은 선수가 됐고요. 또 이제 LAFC 선수로 100골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도 됐고요. 그리고 3시즌 연속 MLS 베스트 11에 선정된 유일한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100골 달성할 때 약간 99골에서 좀 욕심 부리는 장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약간 좀 계속 주춤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벨라, 이 벨라의 밤 저희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의 경기였죠. 9월 21일 날에 있었던 이제 레알 소트레이크하고의 홈 경기에서 이제 LAFC가 구단 최초의 클럽 앰버서더, 그러니까 홍보대사인 거죠. 그렇죠. 이걸 기리기 위해 벨라의 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킥오프 전에 이제 팬들이 이런 거대한 통천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 도중에는 벨라의 거대한 유니폼을 올리기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티셔츠, 이 티셔츠가 그때 이제 모든 좌석에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 벨라가 이 순간은 내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정말 특별하다. 그러면서 오래전 계약했을 때 난 이 클럽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사실 벨라가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던 구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LAFC가 경쟁력 있고 우승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받아들였는데 그 과정이 자랑스럽다. 실제 뭐 벨라는 모든 우승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벨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유럽에 있을 때도 그가 LA에서 뛰는 모습을 계속 봤다. 거짓말 아닌가?
LAFC를 유럽에 있을 때 굳이 네, 그러니까요. 왜 봤을까요? 그냥 안 봤을 것 같거든요. 예. 그냥 이적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럼 그때 볼 수는 있죠. 그때 이제 부한가 그거는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한가던가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을 다 미리 본 거는 이적 전에. 근데 그 전에 안 보지 않았을까? 지금 그 유럽에서 뛰기도 바쁜데. 저도 LAFC 경기 안 봤거든요. 어. 예, 어쨌건 간에 뭐 좋은 얘기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얘기한 예. 거죠. 예, 벨라가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그를 다시 보게 되어 행복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나도 벨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은퇴 후 LA로 돌아왔을 때 나 역시 이런 환영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토트넘에선 이런 환영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통초는 없었다. 거대한 유니폼도 없었고. 동천이 뭐가 중요해? 벽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입니다. 예. 예, 손 딜리버스. 이게 이제 골이 들어갔을 때 외친 문구인 거거든요. 해설자가. 예, 밴쿠버하고의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예, 사실 전반에만 0대2로 지면서 패색이 짙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60분에 골을 넣으면서 추격전을 이끌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 그냥 종료 휘슬이 울리기 거의 직전에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 그 막판에 저런 킥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강심장 아니면 못하죠.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이거 놓치면 그냥 끝인 건데. 예, 그러면서 LAFC는 결국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지만 손흥민의 믿기 힘든 중거리 프리킥 골은 2026년 이후를 바라보는 구단의 궤도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로 남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LAFC의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네, 뭐 체룬돌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수석 코치인 도스 산토스가 승격을 하면서 뭐 최대한 체룬돌로의 유산을 이어가는 형태로 가져가게 된 건데요. 네. 예,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민 선수의 팀이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냥 전술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연속성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그 유산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거기다 선수들과도 잘 아니까는 다만 어쨌건 그 우승하려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디딜 필요성이 있거든요. 마크 도스산토스 감독이 그러니까 수석 코치원 성공을 했지만은 감독은 밴쿠버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는데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 감독으로서도 능력을 보여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저희가 이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난 뒤에 LAFC의 경기를 봤을 때 부족한 점은 명확해 보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FC의 2025년 결산도 알아봤고 근데 이번 연도에 이 MLS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러니까 리그들 축구 리그들 가장 많이 이제 본 축구 리그들의 순위가 나온 건데요. 예, 1위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인 거고요. 2위와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2위는 이제 그 분데스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2위랑 3위랑 그리고 또 이제 4위랑 거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냥 다 붙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리그왕이 5위. 리그왕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MLS가 6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사실 리그왕 노려볼만 하거든요, MLS도. 그렇죠. 어. 예, 그러면 5대 리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야, 대단합니다. MLS도 이렇게 뭐 저희가 손흥민 선수 가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네. 전 세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메시가 있어서 그때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손민 선수랑 밀러 같은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더 이제 폭발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대 최다 관중, 역대 최다 뷰어십 그리고 뷰어십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그 FTV로 보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봐야 돼서 그런 뷰어십이라던가 모든 기록들을 다 세웠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MLS의 성장도 느낄 수가 있었고 이거는 뭐 4.600만 460만. 네, 4.460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MLS컵인 거거든요. 플레이오프인 거죠. 예, MLS컵도 역대 최다 기록을 수립을 한 겁니다. 뷰어십을. 네. 예, 그러면서 전체 이제 뷰어들, 그러니까 이 MLS컵을 본 이제 시청자들의 70%가 45세 이하였다라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젊은
시청층이라는 건 거죠. 시청자층이 어려진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MLB 과거에 얘기할 때 좀 너무 늙었다 그런 뭐.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70분 이상을 다 봤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돌렸다는 거죠. 그냥 쭉 봤다는 겁니다. 사실 틀어놓고 딴 거 해도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100개가 넘는 국가의 팬들이 이걸 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무려 7억 9,800만 명에게 이제 SNS에서 MLS 컵이 노출이 된 거고, 예, 이 임프레션이 노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그 반응한 거, 그러니까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것도 4천만 명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노출된 거는 전년 대비 532%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아요 이런 것들 누른 거 606%가 말도 안 돼요. 600%가 오른 거잖아요. 예. 어쨌든. 야, 이건 6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한 해에 6배가 올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네. 진짜 이 메시, 손흥민, 밀러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 손흥민과 밀러가 붙었고 그 다음에는 밀러랑 메시가 붙었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서사가 쌓이는 거죠. 메시, 손흥민 붙었으면 더 그렇죠. 왜냐면은 밀러가 더 대단한 선수였던 건 맞긴 하지만 예. 글로벌적인 인기도는 손흥민 선수가 더 위다 보니까 스타성에서는 손흥민 예. 선수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MLS가 정말 이번 연도가 얼마나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LAFC 역시도 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잘 성장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2026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 MLS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